시민미술관, 오늘은 정주의 이야기를 품은 아름다운 도시 수원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 뒤에 있는 공간이 정조대왕의 친위대가 무예를 수련하던 곳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102년 전에는 여기에서 또 독립운동을 또 하셨대요.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조화되어 있는 수원에서 또 어떤 예술 보물을 만날 수 있을지 빨리 떠나보면 좋겠네요. 아, 네, 기대됩니다. 가볼까요? 가시죠. 저희 기억나요? 수원 처음 아닌데. 아니죠. 영하 18도였나요? 아, 눈 쌓였었잖아요. 아, 그때 기억나죠. 너무 그때도 아름다웠었어요. 맞아요. 그때도 행궁동 그 아름다운 벽화마을 보긴 했었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오늘 또 화성 와서 저 성벽을 보고 있다 보니까 아영 씨한테서 좀 벽이 느껴지네요. 무슨 벽? 완벽? 어? 이런. 아, 진짜. 아니, 그거 한 몇 년 전 건데, 진짜로? 몇 년 전 거야? 아, 진짜로. 몰랐지. 자, 우리 그냥 예술 얘기만 하도록 해요. 자, 저희가 찾아가야 할 작가님 집이 있어요. 아. 근데 그분도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좀 이렇게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이곳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기분 전환을 하신다고 해요. 그럼 쭉 한번 가다 보면 발견할 수도 있겠네요. 네,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네. 완벽해. 아, 완벽해. 우와. 헤이, 세상에.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건 너무 예쁘다. 들어오자마자 네. 한문이 막 써있는데. 읽어보세요. 나 하나 읽었어. 인, 안. 지, 의. 뭐 무슨 뜻인가요, 이게? 저희가 너무 바보 같았죠, 갑자기. 이 마당 중심어인데요. 닫으면 저의 이제 개인 작업 공간이 되고 대문을 열면 그림과 책에서 이제 나눌 수 있는 나눔의 공간이 돼요. 그것의 중심어를 가운데 써놓은 거예요. 아, 그 안쪽에 작품도 언뜻 보이는데 혹시 저희 들어가서 좀 보면서 말씀 나눠도 네, 돼요? 그럴까요? 한번 들어갈 수 있을까요? 힘드시면 잠깐 네. 올라오실까요? 정말. 와. 잠시만요. 저 이거 사실 처음 봤을 때 집은 줄 알았어요. 근데 좀 넓게 보니까 글자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냥 그림으로서 감상하는 거랑 글로서 읽어낼 수 있는 요소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작품 프로세스를 먼저 설명드리자면요. 그 드로잉이 완성되면은 편지 위에 먹지를 놓고 선을 베껴 그려요. 그리고 나서 면은 채색을 하고 조각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인킹을 해서 종이 하나로 다 프레스기로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회화이면서 판화이기도 한 복제가 가능한 드로잉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글자이면서 그림이기도 한 미술과 문학의 경계선에 있는 작품이라고 다들 말씀하세요. 수원 오래 사셨어요, 작가님? 네, 제가 오래 살았죠. 저기서 성장하고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지요. 오랜 시간이 축적된 문화재 옆에서 산다는 것은 새로운 성찰과 사유의 경험을 좀 남다르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동네 보시면 알지만 다 집이 낮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되게 여백처럼 크게 펼쳐져 있어요. 그 펼쳐진 그 하늘 안에서 그 사람들의 삶이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요. 이 수원 화성 근처에 추천해 주실 만한 보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고전하고 현대가 중첩되는 참 매력적인 도시예요. 잘 보여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화성행궁과 그 옆에 있는 수원시립미술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저희 빨리 가봐야겠어요. 사실 저희가 좀 시간이 없는 게 제가 또 따로 수원의 보물을 하나 또 찾아온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작가님 보물부터 보고 그다음에 제 보물 봐야 되니까 시간이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제 보물 꿈을 보러 잘 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걷고 있는 이 길 있잖아요. 여기 네, 이 길이 정조가 화성인공 행차할 때 걸었던 머도라 그래요. 아 왕의 길. 네. 근데 여기는 지금 바닥에 그림도 있네요. 아 이거 조각인데요? 그렇네요. 그림이라기보다? 구조 형태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어놨네. 근데 이 길 끝에 우리 목적지가 있네요. 아, 시마 시마. 수원시립미술관. 전시 제목이 New Ways of Living for 네모. 아, 저기 빈칸인가요? 뭐뭐뭐가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 전시가 땡땡땡들이 이제 저희가 찾아가야 되는 거네요. 네, 얘네가 땡땡땡인가 보네. 이거 그냥 귀엽다. 쉽게 볼 수 있는 근데 여행용 트렁크 아닌가요? 그 위에 고양이 인형이 있네. 네. 트렁크 속에 무엇이 야옹이에게 물어도 대답이 없네. 작품 봤을 때 느낌 어떠세요? 여행 가고 싶다. 아 여행 가고 싶다. 네. 이런 작품 봤을 때 혹시 우리 계속 봤던 거 중 뭐 떠오르는 예술가나 작품 없으세요? 약간의 힌트를 드리면 힌트. 네, 힌트. 변기. 아, 마르셀 듀샹. 그렇죠. 듀샹 너무 유명하죠. 네, 또 도슨트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듀샹. 그렇죠. 제가 네. 좋아하는 장르죠. 레디메이드라고 얘기하는 그쵸. 선택된 오브제. 음, 이미 있는 사물에다가 개념을 부여해서 익숙한 것들을 좀 새롭게 생소하게 보여주는 그런 예술 장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있는 작품들이 옆에 보면 다 익숙한 것들로 돼 있을 거거든요. 저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라면도 있고 건빵도 있고. 이거 그러니까 익숙한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식재료고 일상 속의 물건인데 새롭게 보게 되는 거네요. 너무 귀엽다. 이거 우리 생각하는 그거 맞죠? 꽃이. 여기는 다 차스라 작가님 작품이라는데 네.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것들을 지금 사이즈를 다 키워놨어요. 근데 조금 질감이 다르네요. 자세히 보면은 뭐 스티로폼으로 된 네. 것도 있고 아이들 쓰는 지점토 쓴 것도 있고 뭐 실리콘 이용한 것도 있고 네. 뭐 어찌 보면 미술에 쓰이는 재료를 이용해서 우리한테 익숙한 걸 또 생소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이것도 사실 많이 얘기했어요. 대페이지망. 아, 낯설게 보기? 여기엔 익숙한 건데 크기를 통해서 낯섦을 보여주는 거죠. 몇 년 전에 석촌호수에 그 러버덕이라고. 아, 네. 그렇죠.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건데 물에 그렇게 커져 있으니까 막 거기가 되게 즐거워지는 공간으로 바뀌었잖아요.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림인 줄 알았는데 사진이래요. 네, 설마. 진짜네요? 그렇죠. 신기하죠. 이게 어떻게 사진이지? 구성현 작가님 작품이라는데 네. 뭔가 되게 예쁜 화병 같잖아요. 네. 근데 이게 유리로 만든 게 아니라 어? 설탕을 녹여서 네. 그걸 이제 틀에 넣고 굳혀서 만든 거를 다시 사진으로 찍어서 만드는 작품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좀 녹고 있는 게 보이긴 하네요. 맞아요. 온도 때문에 조금씩 변형된 것들이 있습니다. 사진이라는 게 사실 그 순간을 딱 캡처를 해서 기억을 하는 건데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엔 사진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또 보여주고 계시는 게 좀 재밌는 것 같고. 익숙한 재료를
다른 형태의 익숙함으로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그걸 통해 또 낯섦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몇 번을 꼬신 거네요, 그러면은. 비틀고 비틀어서 이 전시 자체가 완전 낯섦의 파티는 낯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새로운 고민을 해보게 해주는 전시 제목이 땡땡이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물들이 또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그거를 또 보여주는 전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희가 대구미술관 갔을 때 이건희 컬렉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요즘에 미술계에서 가장 큰 화두가 이건희 컬렉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건희 컬렉션 그 한국 근대 미술 기준품 중에서도 정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나혜석 작가님의 화량점 작약이더라고요. 그분이시죠? 맞아요. 실제로 나혜석 작가님이 수원 출신이시거든요. 작품이 사실 그 훼손되거나 유실된 게 되게 많아서 볼 기회가 흔치 않은 예술가인데 이번에 또 기증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더 많이 관심 갖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해외에서도 또 핫한 컬렉션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빌 게이츠 컬렉션이 또 그렇게 핫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뭐 그 이건희 컬렉션이 엄청 이슈가 되고 있다면 해외에서는 또 그 두 분이 이혼을 하시게 되면서 MS 아트 컬렉션이라고 해서 그게 그 자본 규모만 해도 1억 3천만 달러 규모라고 소개되더라고요. 규모가 달러로 표현되기 시작하면 이제 좀 다르죠. 그쵸, 느낌이 또 다르죠. 확실히 현대사회에 와서는 미술이 좀 부의 척도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문화예술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니까. 맞아요. 요즘 MZ세대가 그렇게 아트테크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진다면서요. 그쪽이세요? 저는 약간 그런 것도 한데 사실 근데 이런 느낌이 참 좋은 게 이렇게 부호들이 모아둔 정말 알짜 컬렉션이 이제 좀 다시 이제 공공의 이제 좀 미술 형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가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좀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얘기하는 제일 좀 그 부를 현명하게 잘 활용하는 모두를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홍인숙 작가님 작품이네요. 거대한 안녕이래. 왜 그렇지? 안녕 해보면 되겠죠. 안녕. 아, 안녕. 자, 오늘 제가 찾은 수원의 보물도 함께 만나본다고 했잖아요. 짠! 특이하네요. 예쁜 자연하고 또 예쁜 색깔의 창문들이 섞여 있어. 네, 여기가 원래는 캠퍼스였어요. 아, 서울대학교 농업대학이 여기를 50년 넘게 캠퍼스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2003년에 이제 이전을 하면서 경기도가 여기를 이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딱 보이시면 농업, 교육, 학권 아, 남아있죠? 보니까 지금 동아리 밴드 나 어떻게 그거 몰라? 아, 그건 알죠. 그 곡.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떻게 너를 잃고 살아갈까 광합성 하면서 걷다 보니 디자인 1978 써있네요. 네, 여기가 작년에 개관한 디자인 특화 공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2층에는 뭐 작가들을 위한 공간, 교육실이 있고 1층에는 다양한 좀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한 전시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런 데가 또 있었구나. 형아 볼까요? 우리 전시 볼까요? 이 전시는 현재 경기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좀 디자인적으로 푼 그런 전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직면한 이제 문화, 예술, 지역, 환경 6가지 주제로 이제 설정을 해봤는데 일단 여기를 보시면 좀 공통점이 보이지 않나요? 공통점? 네, 이렇게 좀 쭉 한번 봐주세요. 평화, 공생, 경계선, 희망, 그렇죠? 미래.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우리 최근에 DMZ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봤던 단어들하고 비슷하네. 맞아요. 경기도 북부에 DMZ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DMZ에 관련한 이제 자료들을 좀 수집을 하다가 작가님들이 발굴한 그런 이제 글자 그리고 거기에 좀 그 갈등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뭐 치유라든지 염원, 뭐 해결 뭐 이런 감정들을 이렇게 좀 녹여낸 전시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조금 조심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심히? 조심히. 왜? 이게 뭘까? 사색을 하며 뭐가 보이지 않나요? 약간 조금 전에 보고 온 그 그림 문자 같은 느낌도 있긴 하네요. 그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어지다? 그쵸, 이어지다. 이어지다. 아, 딱 느낌 오지 않나요? 되게 예쁘다. 이거 타이포그래피인가 보네. 맞아요. 저희 홍인숙 작가님 방금 보고 온 그 그러니까. 작품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좀 디자인으로 좀 경기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풀려는 좀 그런 노력들이 보이는 작품들이에요. 귀여워. 이건 뭘까요? 갑자기 그러네요. 경기도? 강아지, 고양이 막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깝긴 한데 경기도가 이제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좀 지역 1위라고 해요. 아, 진짜로? 네. 되게 귀여워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픔이 사실 느껴지는 작품이에요. 뭐 아무리 말을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 다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버려질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느껴보라고 이게 또 작게 만들었대요.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헤아려 보라고 아, 그냥 이렇게 뜯어보라고? 작게 이렇게 만들었대요. 근데 여긴 다 장르가 좀 다양하네요. 이거 네. 보니까 좀 특이한 것도 있는데 저기 막 그쵸. 설치 작품 같은 것도 있네. 색깔이 다양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지개 빛깔이네. 제가 힌트를 하나 좀 드릴게요. 여러 다양한 국가의 그 국기, 색깔을 쓴 거래요. 다문화? 경기도 안산이 이제 다문화 과정 또 1위 지역이래요. 그래서 사실 다문화 하면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평화, 약간 이런 걸 표현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색깔이 무지개 빛깔로. 디자인적으로도 예쁜데
보다 보니까 각 공간마다 뭐 네. 1967 이렇게 네. 숫자 왜 써 있는 거예요? 직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간의 특성을 이제 반영한 명칭에다가 뒤에는 조성된 연도를 붙였어요. 아, 네. 창작자하고 시민하고 같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또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입주업체들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새에 대한 책이 많네요. 네. 그 혹시 어떤 공간인가요? 네, 여기는 새를 보는 것, 탐조를 주제로 한 책방이고요. 작년에 아파트에서 1년 동안 새를 본 맹순 씨라는 팔순 할머니가 계세요. 그 할머니께서 새를 47종을 딸들과 함께 봤고 그걸 새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 지도를 주제로 해서 전시회를 기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 너무 아름답다. 네. 경기 상상 캠퍼스라는 공간이 좀 특이하잖아요. 네, 여기 맞습니다. 이렇게 입주하시게 된 네. 계기가 있으실까요? 도시 한복판에 건물이 많은 곳에 이렇게 숲이, 오래된 숲이 있는 이 공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탐조를 주제로 해서 책방을 이곳에 열면 탐조 기획도 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새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병들이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거긴 또 어떤 곳이에요? 저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그런 다양한 그 소재를 가지고 유리 공예나 가죽 이런 걸 가지고 체험을 해가지고 환경이나 이런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 아니면 이제 제품 아니면 이제 수업 교재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 좀 핫하다는 업사이클링. 부활시켜주는 네, 거구나. 그거네요. 그럼 저희도 혹시 해볼 수 네, 있을까요? 네, 해볼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런 또 좋은 기회. 네, 오늘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 미래를 꿈꾸는 도시 수원을 여행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행 어떠셨는지 좀 소감을 물어보고 싶은데 땡땡땡이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 수원 이 포맷에 좀 맞춰서 소감을 좀 부탁드릴게요. 땡땡땡이 살아가는 방법. 저는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문화. 우리가 문화예술을 통해서 삶의 영양제가 돼서 좀 건강하고 활력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문화가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는 수원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역사적인 공간에서 이 자유로운 상상력이 가득한 작품들을 만나봤습니다. 새로운 영감이 필요할 때 수원에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다음에 또 떠나요.